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광주시가 개별 사업에 활용하던 빅데이터를 행정 전반에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맞춤형 관광 상품 등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웃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새 출발한 1913 통정역 시장이 변화 한 달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가득 차고 거리도 행인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행정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인시장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횡단 사고가 유난히 잦습니다. 상무지구 롯데마트 주변은 사고 위험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3년치 교통사고 기록과 유동인구의 패턴 등 11개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전통시장 주변의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구간을 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사업에 활용하던 빅데이터를 광주시가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확한 빅데이터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또 시민들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생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는 통신사를 통한 유동인구 정보, 카드사의 매출 정보, SNS의 키워드 등 광범위한 자료가 총동원됩니다. 어떤 연령층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돈을 썼는지 알면 맞춤형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를 알면 개선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8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40여일 만에 80만 1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명운동에는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와 강원도, 전남 5개 시군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시 노조의 전공로 가입이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주시의 대응을 지켜본 뒤 내년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보내 노조 사무실 폐쇄 등 관련 조치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가 의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주춤했지만 오늘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7도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방은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지만 낮부터는 보통 단계를 되찾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 전남은 비교적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7.3도, 나주 15.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31도, 보성 고흥 3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22명이 진도 팽목항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습니다. 20대 국회 활동에 앞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진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간담회. 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논문로 요구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세월호 인양해서 사람 먼저 찾고 그 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더민주 당선인들은 가족의 입장에서 선체 인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인양하는 데부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찾아서 돕고.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가족들과 면담한 당선인들은
해수부 관계자에게 인양 전 과정 공유와 세월호 인양 후 보존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팽목에서 띄우는 희망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특조위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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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긴급 현안 3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는 광주에서는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과 8개 지역위원장에는 20대 총선 낙선자와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조직력을 키우겠다는 후보들의 전략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후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대대적인 지역조직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시작한 더민주는 기존 인사 속가내기를 선언하고 특히 선거 패배 지역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호남에서 대대적인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물갈이를 하면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기반이 약해진 지역 조직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웃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등장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지만 실제로 참여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또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20-30개월 된 아이들. 언뜻 보기에 어린이집 같지만 뜻을 함께하는 동네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 현장입니다. 애들 같이 보니까 우선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애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갈수록 아이들을 믿고 맡기기 힘들어지는 현실 때문에 이런 공동육아가 주목받고 있지만 광주에서 실제 운영되는 곳은 10여 곳 남짓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설은 됐지만 예산 문제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반드시 할 거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자체 주도로 모일 경우 아이의 연령대나 공동 육아 장소가 맞아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공동 육아를 구체적인 도움 없이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7년간 공동 육아를 했던 한 학부모는 뜻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터전의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은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좀 더 공동육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대표되는 현 보육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육아. 좋은 취지가 실현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이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사이의 교신 내용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사고 당일부터 구조가 종료된 2014년 11월까지 해경과 해군 사이의 교신 녹취 파일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경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해경법무 청사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암경찰서 소속 문모 경위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서 같은 과 소속 김모 경장도 광주의 퇴폐업소를 찾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 경위는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가 드러나 감봉 1개월과 함께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김 경장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불법 마사지업소 방문 직후 적발돼 경고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법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이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모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2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해 이들은 숨졌지만 자신은 모텔 업주에 발견돼 생명을 건진 뒤 자살 방조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등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국내외 지질 전문가들이 무등산에서 예비 실사를 가졌는데요. 대한지질학회 회장인 전남대 허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지정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죠. 먼저 우리가 유네스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유형과 그런 무형의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인류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장 보면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이 있고 세무관 보존지역이 있죠. 네. 그 가운데서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이들을 인문과학 역사와 묶어가지고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유네스코가 되면 여러분이 뭐 그랜드 캐니온이라든가 가까이 황산이라든가 뭐 화룡백에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세계 유명 관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네스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비가 안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브랜드가 당연히 상승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네, 무등산은 이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구체적 가치는 어떤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세계적인 학술의 가치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어렵죠. 네. 그런데 무등산은 일단은 주상절리대가 세계 최대 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기도 다른 나라는 대부분 신생대니까 중생대라는 백악기 공용 시대 만들어져 있고 암석 자체도 여러분이 그 제주도 대포동 중문 같은 데 가면 주로 검은 현무암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산암이고 아니 무등산 응이암이라는 독특한 암석이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는데 그렇죠. 예, 무등산 산 정상부에 있고 규모도 약 11제곱미터 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상절리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네. 더욱이 이제 또 우리가 세계유산 잠정봉태에 있는 화순에 있는 서울 공룡화덕지라든가 고인돌공원 거기 문화유산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등산에 있는 그 이 너덜, 그 다음에 그 풍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여기에 이제 본질상의 전시관도 있지만 묶어서 지질학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잘 인정받고 있는데 네. 더욱이 무등산은 인문 사회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사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예비 실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뭐 절차라든가 또 예비 실사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어제 그제는 유네스코의 패트릭 맥기버라고 세계지질공원 사무총장을 모셨어요. 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IUGS라고 우리가 그 이 신청서를 내게 되면 이 내용을 평가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거기서 사무총장하고 부의장 왔다 갔는데 일단은 지질학적인 가치는 상당히 훌륭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민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그 문화 역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다 잘 묶어서 더 좋게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좀 긍정의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네. 네, 정부의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산 보호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고 이런 것들은 묶어져 있고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걸 전폭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가 무등산이 세계에 찾아오는 그러한 중요한 명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이 나려면 이제 한 몇 년 정도 이제 남았을까요? 한 2년 정도 최소한 2년 걸리는데요. 네. 우리가 신청서를 내고 나면 그다음에 이걸 유네스코에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내용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실사까지 나오고 이걸 또 종합해 가지고 비로라는 회의에서 또 이거 최종 심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유네스코 본회의 일정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예. 꼭 이게 인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바같이 바꾸고 변화를 시도했던 1913 송정역 시장이 새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장의 몰락과 함께 버려졌던 점포에 활력과 온기가 넘치고 인파로 붐비는 명소가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빵집에도
꼬치집에도 호떡집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가게마다 손님이 가득 차고 거리도 행인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송정 역전 매일시장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이곳은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최초의 개장 연도를 담아 1913 송정역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한 이후 명소로 부활했습니다. 하루 평균 4,300여 명이 다녀가면서 재개장 이전보다 방문객이 2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고 싶게 생겨가지고 겉에가 다시 와서 먹고 싶어요. 시장이 가장 번성했던 1970, 80년대의 옛 모습대로 복원해 점포마다 개성과 분위기를 담아냈고 3분의 1가량이나 됐던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을 입주시켜 기존 상인들과 신구 조화를 이룬 게 주요했습니다. 10배 정도?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새벽에 나와서 새벽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빵을 만들고 있고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거듭난 1913 송정역 시장.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시장이 기차 이용객과 방문객, 시장 상인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과 영세 상인들의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임대료 폭등이 불러올 수 있는 제2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13 송정역 시장에서 5년간 월세를 최대 9% 이상 인상하지 않도록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 건물주들이 협약에 동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사는 성인 남자 3명 가운데 1명이 하는 행동, 바로 흡연입니다. 전남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성인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담배값 인상 이후 크게 줄었던 흡연 인구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자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아서 좋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흡연을 하면요. 한 달에 13만 5천 원을 금연으로 아낄 수가 있고요. 10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600여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는 셈입니다. 혼자서 금연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은 금연 상담이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은요.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장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의 마지막 날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금연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때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벤처기업 하면 흔히 정보통신 분야를 떠올리게 되고 지원도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분야의 벤처기업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농업 분야의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구미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영남 충청권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농식품 창업 희망자를 비롯해 청년 창업과 귀농, 귀촌 창업가 등을 발굴합니다. 특화센터는 이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자금, 제품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든가 현재 농업인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농식품 특허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고. 경북특화센터는 재단 전문가를 비롯해 4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경북을 비롯해 9개 광역시도의 지원자들에게 창업에서 성장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특화센터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지역 벤처 기업들이 생겨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광주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해오화에 이어서 택시 운전사, 옥자 등의 영화 제작진과 배우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영화화하는 택시 운전사는 서구 상무지구에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금남로, 계림동 등지에서 촬영하며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미 합작 영화 옥자도 우치동물원 등 광주 일원에서 촬영을 합니다. 광주 은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진 1순위 업체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 친환경 에너지 컨소시엄은 광주시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광주시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교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2순위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공동으로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응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을 비롯해 의료관광 상품 개발, 안내와 지원체계 구축, 해외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 의회가 양당으로 나눠지면서 하반기 의장 선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전반기의 경우 의원이 모두 더민주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으로 나눠지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 하반기 의장 선출을 비롯한 의장당 구성을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소송 자료를 묶은 700페이지 분량의 자료지 법정에 새긴 진실을 출간하고 내일 오후 5.18 교육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법정에 새긴 진실에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지난 10년의 재판 자료가 담겨 있으며 통한의 세월을 살아와야 했던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진술서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내일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지 꼭 72년 되는 날입니다.